영재 여성이 타인과 맺는 관계, 배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함시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라. 이렇게 했네요. 포함시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라. 양이 좀 많은데 볼까요? 정체성은 이중의 관계, 즉 세계와 맺는 관계,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구축된다. 영재는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요구에 비춰서 자신에 대하여 지닌 이미지를 구축한다.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성 그리고 여성 타인 뛰어난 능력을 부여받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고유한 특성이다. 여성들의 이 철학자는 여성을 완벽한 중재인 공동체의 상징으로 묘사하면서 교회가 제2 연구 관리를 여성들에게 맡기지 않는 것을 통탄하게 가져왔다. 케이르 호커는 여성 해방에 반대했다. 그가 보는 여성을 쓰려는 남성에게만 고유한 속하는 무한한 사상의 세계와 반대되는 유한한 세계였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이 철학자가 지닌 생각을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케이르 호커의 생각이 여성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현재도 계속 유지되는 생각과 맞닿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또 여자가 남자보다 언어적인 능력이 우월하고 얼굴을 더 잘 알아본다는 등과도 생각과도 통한다. 신경과학자들이 일찍 증명하라고 여러 실험을 실시했다. 이렇게 신경과학적인 메인 브라가라는 사물을 공간적으로 시각하는 능력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여성들은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중립적인 실험에서 남자보다 덜 성공했다. 반대로 여자들한테 그런 유형의 게임이 재능이 있다고 미리 예고한 경우에 점수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했다. 마찬가지로 남자 집단이 그런 연습의 문제에 별로 강하지 않다고 예고해서 미리 그들을 줬거나 하면은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도 실수를 더 많이 했다. 인구의 2%도 차지하지 않는 집단을 대표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또는 어떤 집단에 동일시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상호? 어떻게 행동? 가족관계, 가족의 기둥, 지팡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잠재력이 높은 딸 자매는 영재 여자 아동이 부모와 맺는 관계는 일반 아동이 부모와 맺는 관계와 비슷하다. 영재 여자 아동과 영재 남자 아동이 보이는 차이는 여아가 부모의 기대에 응하는 데 더 신경을 쓴다는 점이며 이는 염두에 두어야 할 문화적인 측면이다. 모든 영재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예민한 영재 여아동은 주위 사람들의 작은 기분의 변화에도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가족 관계가 맺어지고 긴장되고 약해지는 것에 신경을 쓴다. 어른은 슬픈 상황에서 여자아동의 그러한 초민감함을 눈치챈다. 그들이 위로의 말을 하거나 몸짓을 보이며 어른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초민감함은 형제 자매 관계에서 다른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한 상황이 부모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낄 때 여자 영재 아동은 자립적이 되고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인계의 가족관계 바깥에서 찾아보게 되는 특성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요. 다른 사람들 말에 극도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 무엇인지 궁리하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그들이 말로 표현하기 전에 채워주려고 하지요. 라고 나타샤는 설명한다. 영재 여자 아동이 에너지가 넘칠 때 그 아동의 지낸 차이가 가족에게 분명해지면서 부모가 그러한 차이를 걱정할 때 영재 여아 아동은 여전히 부모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들과 다르지 않으려고 신경을 쓴다. 이는 성인기에 다시 나타나는 태도다. 나는 밖에서는 무척 차분해 보이지만 가족 안에서는 가끔 내가 마녀고 유별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집단 무리에 속하는 이 일은 내게 언제나 중요했죠. 라고 살만은 돌이킨다. 여자 영재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족의 기둥 지팡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존재 말이다. 사람들은 딸이 어머니와 특별한 혹은 강력한 관계를 맺는다고 흔히 말한다. 영재 여아동의 경우가 가장 그렇다.
어느 여자 환자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녀는 여러 형제 여성이 그렇듯이 어렸을 때 여러 재능을 보였지만 그 어머니는 그 중에서 단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현재 그녀가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거둔 성공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무심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말을 쏘아붙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 환자는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소식을 전하고 자녀들이 한 선택이 훌륭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극복했는지 감탄하는 말을 하거나 하다못해 자녀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쾌활하게 할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식을 직접 물어오는 삼촌이나 고모 이모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상처나 멀기 힘들다. 나이가 몇 살이든 형제 여성에게 어머니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세계에 적응하는 일이 무겁고 힘겹고 보통 여자 아동보다도 어머니의 관대함을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불안정한 경우에 모녀의 역할이 바뀌는 경우가 무척 흔하다. 모녀의 그렇구나.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자신의 영재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부모와 맺는 관계가 복잡하다면 그녀가 그것에 대하여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차분해질 수 있다고 느끼면 말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죠. 네가 정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부모님의 지인을 뺀 것은 사실이에요. 나의 리듬은 어머니의 리듬과 달랐고 어머니는 키우기 더 쉽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내 주위에 벽을 쌓아야 해요 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와 영재성에 관한 글을 읽은 이후로 우리 관계는 안정적이 되었고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졌죠. 잠재력이 높은 어머니는 영재 여성은 자녀를 가진다는 생각을 싫어한다. 자녀가 있어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은 바로 잡아야 할 편견이다. 일단 모성 본능의 강도 또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할 능력이 진행지수와 반비를 거라는 생각은 어처구니 없다. 그렇다면 좋은 어머니는 멍청하고 훌륭한 어머니는 완벽한 백칠체다. 사실 잠재력이 높은 여자는 자기 자녀들이 균형을 이루는 데 극도로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 중에 다수가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위해서 상담을 받다가 자신의 영재성을 발견하곤 한다. 내가 남들에게 적응하는 일이 아직도 자주 힘겹고 나는 나만의 세계 안에서 만족스러워야 하죠.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시간에 남들이 적응하는 법을 배웠죠. 내가 홀로 보내는 시간은 나 자신을 되찾는 데 무척 중요해요. 마음 깊숙이 나는 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고통은 어제보다는 좀 더 참을만 해요. 나는 내 딸에게 관대해지려 노력을 할 거예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만은 나의 경우에 어떤 경험은 쓸모있기보다는 힘겨웠을 뿐이고 나는 내 딸이 그런 상황을 겪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이죠. 게다가 영재의 어머니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대하여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그녀가 지닌 극도의 예민함,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지닌 높은 요구 수준, 배우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또 높은 지적 능력 때문에 그녀는 가능한 한 우선 대가를 치르던 최고의 어머니가 되려고 생각할 수 있다. 영재 어머니는 임신을 감각적이보다는 지적인 방식으로 체험하지만은 그렇다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을 느끼지는 않는 것은 아니다. 강렬한 사랑이 좌절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영재 어머니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경험 부족이나 결점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양면적인 감정은 모든 여성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영재 여성은 자신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며 강렬함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여러 감정을 동시에 체험하기 쉽다. 잠재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이 새로 더하는 어머니 역할과 그 역할이 지우는 책임감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녀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자녀가 하는 선택의 안내자가 되는 이 일은 확실히 그 자체로 대단하고 멋진 일이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줄 알고 자신의 기울이는 주의가 간섭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녀는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이 거둔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며 또 그럴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지나치게 관찰하고 돕는 일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아나토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성격이 나쁘다고 불평했다.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기한테 끊임없이 말대꾸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들이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고 주어진 지능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아들이 좀 더 도지를 발휘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결국 고삐를 놓았다. 2년 후에 그녀는 아나토리 펜싱 경기에 참가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가족 중에서 가장 늦게 알게 된다. 잠재력이 높은 어머니는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의 지적인 욕구도 충족시켜야 하며 자신의 욕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할 일은 자녀의 삶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젊은 여성이 무슨 일이든 착수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는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은 얼마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젊은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항상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지 않았으며 여자는 결혼하면 되지만 남자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모가 여자 아동보다는 그 남자 형제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엘로이즈 이야기를 기억한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나의 형제성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 이야기는 당시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 소녀가 되는 것이었죠. 나는 모든 일을 쉽게 잘해내는 덕분에 반해서 1등이었고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중요했죠. 이제 와서 나는 깨달았어요. 나의 역할이 어머니가 살면서 겪어야 했던 부끄러움을 씻는 일이었다는 사실을요. 엘로이즈는 어머니의 심한 요구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상황을 누리긴 했으나 그보다는 어머니가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이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나 어머니가 심하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경우에 학대하는 어머니가 될 거라고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반대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영지의 여성은 자녀 교육에 무척 열을 쏟고 자녀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무척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여성들이 지닌 초민감성 때문에 자신이 겪은 도식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잠재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신경을 쓰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서 구박이나 학대를 받으면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녀는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해서 자녀를 도우려고 할 것이다. 어머니 본인이 학교에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상황을 체험한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다. 마르그리트 어머니는 저녁에 집에 와보니 9살짜리 딸이 울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마르그리트한테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서 반 학생이 전부 줄줄이 그 아이 앞을 지나가며 머리 냄새를 맡아보게 한 것이다. 어머니는 학교가 떠들썩해지도록 소란을 일으키고 고소해서 결국 교사가 면직되게 만들었다. 모녀가 모두 영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 딸은 나처럼 동시에 20가지 생각을 하죠. 여자 영재 2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관계는 역시 복잡한데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마찬가지다. 파트리샤 들라예가 설명하듯이 이해하고 서로 맞추고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돌볼 수 없던 우울한 어머니인 딸인 여성 심리학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한다. 그녀는 홀로 딸을 키웠고 딸이 사춘기를 거칠 때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들 모두가 함께 그녀와 살기에서 내 딸은 똑같은 경험을 한 어머니가 있다니 운이 좋아요. 나는 그 애한테 내가 몸소 체험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지 가르쳐줄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나의 여자 환자 중에 한 명은 말했다. 또 다른 여자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표현했다. 만일 내 딸이 나의 아버지와 나와 같다면 나는 그 아이한테 내게 역은 똑같은 어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강하고 자신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느끼면 좋겠어요. 잠재력이 높은 어머니는 영재성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어머니의 조언과 경험이 딸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줄 수는 있다. 또 영재가 지닌 능력과 다양한 지능을 알고 있으므로 딸에게 알맞은 적절한 기대를 걸 수 있다. 나의 어머니는 항상 내게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어머니도 영재 아동으로서 똑같은 능력을 지녔었거든요. 그 환자는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압박을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끔은 다른 형제 자매보다도 학교 성적이나 다른 결과에 대하여 덜 덕달을 받는 남자아이들과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경우에는 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다른 형제 여성이 유머러스하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집안에서 엄마가 보기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항상 아빠였죠.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압박을 받지 않았어요. 좋은 성적만 얻어오면 어머니는 만족해 하셨죠. 자, 이제 친구 관계는 우정을 관계의 순위의 맨 아래로 밀어놓았다. 영재여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죠. 특히 다른 사람하고요.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고 그들과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애정관계에서는 남자친구와 서로 이해하지 못하죠. 우정은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친구와 우정을 나눌 필요를 느낀다. 영재여성이 친구를 사귈 때 겪는 문제는 학교 생활 초기부터 시작이 된다. 영재 여자 아동은 자기보다도 더 어리거나 나이 든 아동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더 어린 아동과 친해지는 이유는 자기가 확실한 누나나 언니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영재 아이는 나이 든 아동보다도 자기가 비슷한 관심사나 자기 수준의 관계 능력을 알아본다. 영재 이하가 친구를 전혀 사귀지 못한다면 영재 아동을 위한 기간을 찾아가고는 일이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영재 여자 아동은 일반적으로 영재 남자 아동보다도 외톨이가 되는 일이 적다. 에너지가 넘치고 야외에서는 놀이를 좋아해서 가끔은 자기 또래의 여자 아동보다도 남자 아동과 더 쉽게 친해진다. 하지만 영재 여아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기가 사귄 남자나 여자친구로 독점하려 할 수가 있다. 영재 여자 아동은 주위 환경에서 통합하려는 욕구가 강해서 개성이 부족할 수가 있다. 본능적으로 거짓 자기가 발동해서 자신이 속하고 싶은 집단의 가치와 욕구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 학교에서 나는 사회적인 카멜레온이었죠. 이러한 태도는 가식으로 느껴진다. 성인이 되면 사람들은 그런 영재 여성을 가식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영재 여성 본인도 자신이 맺는 관계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크기 때문에 조의 깊고 진실한 전적인 친구가 될 잠재력이 크다. 하면 그들은 친구도 자기가 하듯이 자기 말을 경청해주고 자신과 감정을 나누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을 친구가 공유하는 일은 드물다. 자, 한편 사람들은 흔히 영재 여성한테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럴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은 또 영재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하여 자신을 우월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은 여성 혐오적이며 근거가 없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선발 시험에 통과하고 한마디로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은 그 여성의 관심을 느끼며 다가서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여성의 다름은 경험이나 성공으로도 바뀌지 않았을 테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옴으로 그 여성이 통합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와 비슷하게 기능하면서 그녀의 행동 방식을 이해할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닐 테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영재 여성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진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은 돌보거나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 시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시간이 적으며 자주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이 들고 제일 수위는 일과 가족이 차지했다. 뛰어난 여성의 연구에 따르면 또 직업에 전념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한두 사람하고만 강한 관계를 맺거나 친구 한 사람과 맺는 우정 또한 것으로 만족한다. 우정, 잠재적으로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몸을 도사리고 외부를 향하는 문을 닫아 걸거나 보호막을 더 두텁게 만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여행의 고독과 영재가 겪는 고독을 다룬 책을 한 권 썼다. 책에 대해서 이렇게 타인이 지옥이죠. 나는 너무나 혼자예요. 그러한 고독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맞춘다며 자신을 확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다가서야 한다. 넘어서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불평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발빠르지 않다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들을 비난해봐야 소용이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려면 당신에게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만남의 기회를 열어두는 편이 낫다. 애정관계나
스킬이 더 부유하고 유력한 남자를 찾지를 않는다. 애정 강의는 섹슈얼리티, 성적인 이끌림이 커플을 이루는 원동력 중의 하나이므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자. 여성에서 형제성과 연관된 성적 태도가 존재할까? 아니다. 심리치료서 나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영재 여성은 이 점에서 특수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 나에게 상담을 받는 영재 여성이 성적인 좌절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남자들은 타인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섹스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어느 여자가 자신과 섹스를 하며 쾌감을 느끼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말로 가늠하는 경향이 있다. 그 남자가 자신의 내배란 속 이야기를 하는가?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이는 곧 나눔이다. 잠재력이 높은 여자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남자가 자기 애정을 나와 똑같은 강도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여성은 자신이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애정관계에서 위안과 인정을 받고자 요구하고 장기간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며 동반자가 자신에게 보이는 애정의 증거에 만성적으로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재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에 사랑하는 감정을 가늠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경청과 말이다. 서로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비율은 보통 지능을 지닌 여성과 영재 여성에게서 거의 비슷하다. 내가 만난 어떤 젊은 여성은 초민감 때문에 여자들을 성적 상대로 만나기 시작했다. 즉 자신이 그러한 성적 기호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기에 여자애들한테 끌린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여자한테는 감정적으로 끌리고 남자한테는 성적으로 끌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로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적인 기호는 나를 찾는 40대 미만인 여자 환자들이 가끔 거론하는 주제다. 이는 전대 문제가 뉴스에서 다루어지고 동성애 관계가 예전에 비하여 덜 금기시되기 때문일 수 있다. 34세인 어느 여성 환자는 이에 관하여 나에게 글을 써보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동성애자라고 확신했다고 나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들은 모두 내가 언젠가 커밍아웃 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정말 충격이었죠. 대체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나는 전혀 새침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내가 밖에서 놀 때 그 애들보다도 더 무모하게 나리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사내아이 같은 여자애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나는 친구들이 나를 동성애자라고 의심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도 여자가 나한테 은근히 관심을 보일 때마다 내가 양성애자인지 생각해 보곤 했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여자한테 마음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노는 방식과 내가 하는 농담, 관심사, 내가 보이는 반응이 그들이 보기에는 여자한테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나는 예뻤는데 남자 친구들한테 공주처럼 굴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는 레즈비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떤 친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나의 성적 기호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게 돼요. 사라의 독특함에 친구들은 당황한다. 사라는 여자가 의뢰하듯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내보내는 신호들은 충분히 성적이지 않다. 사라는 성적 파트너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지만은 항상 자기가 먼저 나서야 했다. 실제로 영재 여성은 구애 과정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남들이 그녀에게 은근히 또는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가 있다. 독신. 다음 주에 나는 아기를 시험관 수정으로 외국으로 떠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는 이 아이를 혼자서 가져야 하지? 하지만 나는 내 자식의 아빠가 될 사람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거예요. 나의 여자 환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느끼는 고독감, 평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데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주 토로한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사회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지닌 여성 가운데 독신이 더 많다. 영재 여성의 경우에 그들의 특수한 사고방식과 태도 때문에 독신을 지내는 시기가 길어지기 쉽다. 그들은 자신이 이상하다는 느낌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려 한다. 자신이 세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극도로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을
자연의 실수로 간주하기도 하고 결국 주위 환경에 통합되리라 희망을 저버린다. 영재 여성은 가끔 우울감에 빠지고 자주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여기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낸다. 그러다 보면은 사회관계 경험이 부족해져서 자신이 서둘러는 느낌과 불안감이 생긴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 감정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도 모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줄 활동을 피하게 된다.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스스로 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다고 믿기를 멈추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 단도직입적이고 지나치게 솔직한 말은 분위기를 깰 수 있다. 어린 시절 이후에 계속 유지되는 지나친 민감성과 흥분성은 그보다 덜 민감하거나 반응을 덜하게 보이는 파트너에게 견디기 힘들 수 있다. 끝으로 똑똑한 여자의 지적인 우람이 커플 내의 힘관계의 불균형을 처리할 때 파트너가 거부감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민첩한 분석력과 빠르게 정합하는 능력, 뛰어난 기억력 등은 사람들이 보통 불쾌하게 느끼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거부감 또는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오래가지 않는 관계와는 줄줄이 이어진다. 나는 남자들하고 운이 없어요. 2달 넘게 관계가 지속된 적이 없죠. 라고 22살 클로에는 한탄한다. 영재 여성의 독신인 데에는 외부적인 이유도 있다. 여자는 똑똑하려면 자신의 신비로움을 희생시켜야 한다라고 19세기 말에 클로델이 썼다. 남자는 여자를 낮게 평가하고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부정하려 했으면서 그래도 생명을 낳는 능력은 제거할 수 없는 여성적인 존재에 대하여 환상을 품기 이르렀다. 그래서 게르케고르나 몰리에르 지적인 많은 남자 특히 시인들이 보기에 여자는 매력적이려면 그러한 신비로움을 키워야 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남자들이 이해할 만한 것은 여성의 매력을 없앴다. 사고방식이 얼마간 바뀌긴 했지만 똑똑한 여자에 대한 경계심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남아있다. 성격과 사회의 심리학에 실린 어느 연구에서는 젊은 남자가 자기보다도 지능지수가 높은 여자에게 대한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했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 여자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실제 만났을 때 자기보다 지능지수가 낮다는 사실을 아는 여자들을 대할 때보다 그 여자들에게 신체적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즉 자기 의지를 더 멀리 두었다. 이런 잠재력이 높은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불평하는 사항으로서 그들은 자기 남자들에게 겁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영재의 여자라는 말이 특히 남자들한테 겁을 주고 우리가 거만하다는 인상을 주지요. 사실 우리는 대체로 절망에 빠져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욱 고립되죠. 지배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다수는 거기에 자신을 맞추지만 똑똑한 여자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남자의 남성다움을 위태롭게 만든다. 여성의 똑똑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어떤 남자는 2014년 9월 27일에 인터넷에 긴 글을 올렸는데 그 점은 어째서 남자는 똑똑한 여자를 싫어하는가. 똑똑한 여자는 온갖 결함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남자한테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존재다. 이런 그런 여자는 똑똑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이런 식의 글이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글을 쓴 남자는 똑똑한 여자는 인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그런 여자가 가족에게 짐이고 자신의 정서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살아가며 자식도 남편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여자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려고 저러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 블로그와 그의 글에 동조하는 팔로워들에게 똑똑한 여자는 하급 인류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남자 대다수가 공유하는 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영재 여성이 저한 특수한 상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집단적인 상상 속에서 영재 여성이 자기처럼 영재인 남성하고만 사귀거나 함께 살거나 결혼하려 하므로 그것에 컴플렉스를 일으킨다는 신화도 판을 치면서 영재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더없이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편견이지만 이러한 편견은 남자들이 똑똑한 여성을 나쁘게 판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곧 지능과 감정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은 감정적인 여자는 곧 바보고 똑똑한 여자는 마음도 정신도 차가운 존재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른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는 일이 잠재력이 높은 여성에게 쉬운 일일까? 사실 이는 가장 깊이 뿌리 박힌 편견 중에 하나다. 이런 편견 역시 태고적부터 존재해온 남녀 사이의 어떤 관계와 그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이 띠는 비이성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등등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잠재력이 높은 여성 대부분은 남들보다도 특별히 더 부유하고 유력한 남자를 찾지 않는다. 그것은 곧 정의와 진정함을 갈망하는 것이 영재들의 특성이며 따라서 그들은 불평등과 부당함 전반적으로 무관심한 모습에 고통받기 쉽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잠재력이 높은 어른의 양심은 보통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띈다. 따라서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커플 관계에서 은행 계좌보다는 말없이 뜻이 통한다는 강한 느낌과 나눔 풍부한 대화를 기대한다. 부부 생활은 이게요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네. 여기까지.